안녕하세요. 김주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더 좋은 방송을 하도록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부탁드립니다. 은행대출 전격 중단, 한국은행 주담대 금지 초비상, 가계와 기업대출이 늘고 PF 문제로 건설사와 이금융권이 심각한 상황에 놓이자 주요 은행들이 또다시 대출 중지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1차적으로 신용이 좋지 않거나 연체율, PF 문제가 있는 건설사를 대상으로 대출 제한이 진행 중이지만 주택담보대출과 신용대출로 대상과 범위가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한국은행은 부채 위험성을 경고하면서 대출 제한을 강력하게 지지하는 상황입니다. 부동산이 일부 지역은 오르고 일부 지역은 떨어지는 등 미궁에 빠진 상황입니다. 유료상담은 010-2616-6276 제가 직접 웹스타임과 입지를 전해드립니다. 지금 바로 전화하십시오. 자, 은행대출 전격 중단, 한국은행 주담대 금지 초비상. 지금 한국은행이 지금 모든 어떤 키를 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보면 PF대출, 담보대출, 연체율, 사업대출, 이 아파트 부동산에 대해서 지금 일일이 진단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대출을 해줄까 말까. 물론 당연히 금감원, 자, 금융위 여기하고도 이제 동조해서 그러겠죠. 보시면 은행 대출 중단, 신규 대출 사실상 중단, 서민들 어쩌나. 아예 노골적으로 지금 제목에 이게 나와 있잖아요. 먼저 은행 중단, 연체율이 지금 급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과 개인 대상 신용을 꼼꼼하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1금융권 같은 경우 자, 신용, DSR, 스트레스 DSR 이런 걸 보면서 대출을 해줄 것인지 안 해줄 것인지 얼마나 해줄 것인지 이 대출 제한이 지금 생각보다 세요. 무조건 많이 받는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K뱅크 저신용자는 아예 지금 1년 연속 대출을 안 해주고 있어요. 자, 저축은행 볼까요? 자, PF, 특히 이번에 저축은행이 거의 신규 대출을 중단해 버렸다고요. 사실상 PF 부실에 따른 건전성 악화로 대출이 완전히 중단됐어요. 왜냐면 지금 캐피탈이라든가 이런 데 더 비싸잖아요. 거기 전에 저축은행이나 이런 데서 이제 대출을 받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중단시켜 버리니까 이제 카드사나 이런 데 캐피탈 이쪽으로 좀 옮기고 있거든요. 부실채권, 고정이하 여신, 연체율 이게 너무 문제가 있다 보니까 저축은행이 이걸 지금 관리 중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 상상인 플러스, 바로, 웰컴 심각하죠. 상호금융, 새마을금고, 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또는 캐피탈, 카드사, 바로 여신 이런 곳들을 함께 묶어서 볼까요? 새마을금고는 건설사의 공동 집단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곳들이 많습니다. 농협, 수협, 신협 이런 것들은 유동성, 리스크 관리로 지금 상당히 중단했어요. 거의 PF 같은 경우는 대출이 안 된다고 봐야 돼요. 캐피탈, 자, PF 대출, 저신용자 중단. 가뜩이나 여기까지 밀려서 대출을 받으려고 하는 서민들은요, 이제 사채로 넘어가게 생겼어요. 보시면, 자, 한국은행이 대출 금지, 사실상 말로는 안 하지만 선언한 거나 다름없다. 여기 보세요. 가계대출 증가세 우려, 당국은 금감원이나 금융위, 한국은행 대출 규제 완화 중단. 벌써 이 말이 나오잖아요. 자, 한국은행 대출 금지. 먼저 대출 금지부터 볼까요? 가계대출 급증. 지금 가계대출이 아직도 심각해요. 최근에 와서 약간 줄어들고 있는데 그 정도 갖고는 양이 안 차죠. 필요시 개인별 주담대 금지. 분명히 이 말도 뽑고 있습니다. 개인별로 이제 신용 상황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아예 주담대를 막아버리겠다. 자, 대출 규제 완화 중단. 이 이야기는 진작부터 나왔죠. 자, DSR 예외사항을 갈수록 없애고 특례대출 또는 적격대출 지금 정부에서 하고 있는 이게 상반되기는 한데 그러한 대출들을 금지한다. 대출 벽을 계속 높이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 자체가 안 되거나 또는 대출을 조금밖에 못 받아 갈 수 있도록. 왜? 가계대출이 심각하니까. DSR, 스트레스 DSR, 가상금리 이거 상당히 무섭죠. 가상금리가 자기가 생각했던 이자의 2배를 내는 거니까. 자, 대출 위험 수준입니다. 지금 민간대출 여러분들 6천조 말이 되나요? 가계대출, 기업대출 합쳐갖고 6천조. 4대 은행 부실대출이 무려 2천억을 돌파했어요. 그렇게 튼튼하다고 생각하는 1금융권, 5대 은행 자영업대출 연체 1조,
자, 은행까지 노이모까지 포함시키면 5대 은행인데 연체 1조. PF 대출 위험 신호 감지. 자, 질서 있게 정리 박차. 지금 한국은행은요, PF 대출에도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죠. 자, 대출 제한 적극 협조하겠다. 즉 정부에서 금감원 금융위에서 자, 대출 제한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협조. 스트레스 DSR 금감원 가상금리 1에 3% 지금 적용하는데 말이 1에서 3인지 사실상 3% 이상 같아요. 자, DSR 40% 이내 수준으로 완전히 못 박아놨고 전세 대출 등 예외사항도 계속 축소. 가계부채 GDP의 80% 수준으로 낮추겠다. 지금 현재 5까지 갔다가 100.2 이 상황이에요. 그럼 앞으로도 20%를 더 줄여 나가야 하니 대출 금지가 나오는 거죠. 대출 중단 효과. 그렇다면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건 뭐고 부작용은 뭐냐? 가계빚 눈덩이처럼 커지자 대출 문턱 높이는 은행들. 자, 중단 효과. 먼저 집값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대출이 돼야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살 거 아닙니까? 영끌을 하든 정상적 대출을 받든. 그런데 이렇게 대출 금지, 제한, 족쇄를 채워버리면요. 또 금리가 가상금리로 올라가 버리면 누가 대출을 받겠어요? 여기 보세요. 그러면 수요가 감소되죠. 대출 중단, 가상금리, 스트레스 DSR 바로 이런 것들 때문에 수요가 급감하겠죠. 집값 하락, 매물 증가, 거래 감소로 집값이 뚝뚝뚝 떨어진. 그 다음에 미분양 증가. 당연히 건설사 입장에서는 미분양이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집값 하락과 집단 대출, 심지어는 이제 집단 대출 있죠. 여러분들 분양이든 미분양이든 뭐 이것도 지금은 해주는 곳들이 대부분이지만 이제 점점 부실 문제가 커져버리면 집단 대출도 안 됩니다. 이제 금융 안정, 가계 기업 안정, 부채 감소로 건전성을 강화하려고 하는 거죠. 자, 은행이 지금 너무나 부실해요. 지금 우리나라 잘못하면 이제 그래서 경제위기가 아니라 금융위기가 터질 것이다 이 말이 나오기도 해요. 우리나라 특히 이금융권 같은 곳은 상당히 좀 특이한 케이스예요. 우리나라는 상대적으로 1금융권은 강합니다. 근데 2금융권하고 기타 뭐 증권 보험사가 생각보다 아주 열악해요. 언제 부도가 터져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은행 부실 감소. 자, 1, 2금융권 부채, 연체율 이게 문제잖아요. 지금 부채, 연체율. 이것 때문에 사단이 나는 거죠. 경제 활력. 자, 연체율, 다중채무 개선, 성장률 증가. 즉, 금융을 안정시키는 효과를 가져와요. 뭐를 하면? 대출 중단, 제한을 하면. 그렇지만 부작용도 있죠. 실수요 서민들은 피해를 봅니다. 대출이 필요한 서민들은 오히려 집을 못 잡고 또는 꼭 필요한 대출을 못 받음으로써 더 비싼 곳에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시장 질서의 역행. 자, 지나친 대출 중단은요, 시장 질서, 민주주의 사회에서 이게 과연 옳은 일이냐, 여러 가지 부작용도 이야기하고 가계 기업 파산이 속출되겠죠. 자, 잘못해가지고 오히려 문제점이 더 돌출될 수도 있죠. 파산이 속출되면 이게 바로 금융위기로 터지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안 잡자니, 대출 중단 이런 걸 안 하자니 너무 빚이 늘어나면서 언젠가는 거품이 터져서 폭발하고, 심하게 잡자니 부작용 때문에 가계 대출, 기업 대출 이 문제로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참 진퇴양난. 자, 오늘 제일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한번 볼게요. 엇갈리는 부동산 지표, 집값 하락론, 일시적 현상 팽팽. 이거는 냉철해져야 돼요. 자, 올라갔으면 좋겠다,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 희망상 개인적으로는 좀 집값이 안정을 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현실은 또 현실대로 봐야 돼요. 여기 보시면 부동산 전망, 상승, 하락, 보합. 정말 지금도 팽팽하죠? 그런데 좀 분위기가 묘해졌어요, 지금. 자, 상승 쪽이 좀 더 강하게 됐습니다. 이거 보실래요? 서울 상승 전환했어요, 집값이. 2024년 점진적 상승 예상. 작년처럼 가게 되면 또 집값이 10억 기준으로 인력이 또 올라간다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올해도 지금 계속 하락하다가 플러스로 전환됐단 말이에요. 보통 마이너스 되면 이게 한 20주 연속 마이너스, 올라가도 한 40주 연속 상승. 그러니 한번 올라가게 되면요, 이 심리 때문에 안 떨어지거든요. 올랐다 떨어졌다, 올랐다 떨어졌다 이렇게 안 해요.
문제는 이번에 상승 전환한 서울. 그래서 24년이 올라갈 것이다 전망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고, 요인 바로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금리 인하. 그리고 정부는 집값으로 인해서 경제가 망가지는 걸 원치 않아요. 그래서 아직은 집값 부양책 쪽으로 가고 있죠. 주식 암호, 여러분들 주식 뛰고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 뛰고 있죠. 이것은 전 세계적 현상이라 그래요. 핵심 다 뛰는 건 아닙니다. 상승할 때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할 거. 자, 상승론자 입장에서 여러분들한테 추천을 한다면, 자, 서울을 잡으세요. 아니면 경기나 지방도 상급지 잡으세요. 그 다음에 GTX, 약발이 다 했다고 하지만 그래도 GTX예요. 3기 신도시, 분양이 최고죠. 가점만 좋으면. 그 다음에 모아타운이라고 있습니다. 이제 서울, 이건 또 서울만 하네요. 재개발, 모아타운. 자, 그 다음에 보합. 6개월간 보합권, 향후 강약보합이 혼재할 것이다. 요인, 왜 그러면 강보합이 약보합이 혼재하느냐? 금리 인하, 정책. 한쪽에서 금리 인하 정책을 하니까 집값이 뛰고, 한쪽은 경제가 지금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부동산 거품이 심하다. 이건 하락 요인이죠. 이게 혼재해서 보합으로 갈 것이다. 핵심, 설령 이렇게 가더라도 서울이라든가 3기 신도시 청약은 해라. 자, 유망적 청약까지 포기하면 안 된다. 두 번째, 무주택자 입장에서는 보합 상황에서는 매입을 안 하는 것보다는 매입을 하는 게 장기적으로는 더 유리합니다. 결국 집값은 차별화도 있지만 우상향을 하니까. 자, 하락. 자, 이제 대부분 우리 유튜브에서는 하락을 많이 논하죠. 자, 전국 하락이 지속될 것이다. 2024년 점진적 하락 예상. 왜? 아직은 전국이 지금 마이너스입니다. 서울만 좀 플러스로 전환됐지 아직은 마이너스예요. 요인, 경제 침체, 부동산 거품도 심하다. 그리고 매수할 능력이 부족한데 뭔 집값이 뛰느냐. 아까 또 지금 대출 제한이네, 뭐 금지네, 중단이네 이런 얘기가 쏟아지는데, 핵심, 특급 지역 청약 외에는 무조건 관망해야 한다. 집 잡으면 안 된다가 지금 하락을 주장하는 분들이에요. 자, 그리고 대출 제한, 대출 중단. 간단하게 정리하면요, PF 대출 제한 중단. 자, PF발 은행 부도를 사전에 차단하겠다. 금융위기를 막겠다. 두 번째, 정책 대출 중단. 지금 가계 기업 부채 대위기죠. 그래서 특히 특례보금자리 보편화됐던 그 대출은 이제 사라졌고, 좀 특정인에 국한되는 이제 신생아 대출, 일부 적적 대출 이런 것들이 새로 생겼죠. DSR 지금 강화됐는데 이게 지금 상당히 폭탄이에요. 대출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어요. 스트레스 DSR까지 도입해서 지금 금리가 너무 비쌉니다. 대출 금액도 줄어들었고요. 예외도 축소하고, 전세 대출도 이제 뭐 제한한다 만다 지금 말들이 많은데 또 다시 풀었는데 결국은 제한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DSR까지 적용하고, 중도금 집단 대출 제한, 분양 중도금 대출 축소. 이제 여러분들 중도금 집단 대출 제한시켜버리면요, 돈 없는 사람은 청약받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이제 왜? 중도금을 내야 하니까. 대출 전면 중단, 이게 부활될 수도 있습니다. 국가가 만약에 대출 문제로 가계부채나 민간부채로 위태로워지면은 당연히 전면 중단할 거예요. 지금 이미 그 단계로 가고 있으니까 제목도 이렇게 뽑았고요. 한국 부채가 무려 6천조 원입니다. 올해 국가부채 총 6천조. 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OECD에서 GDP 대비 부채가 상승한 나라는 우리나라가 유일해요. 한국 총부채 6천조, 가계 101.7, 기업 123.9%, GDP 대비 100이 넘어갔어요. 다. 정부부채 47.5. 이게 가계 2218조, 기업 2703조, 정부 1035조. 합치니까 6천조인 거예요. 자, 문제점, OECD 31개국 중에서 유일하게 올랐어요. 그것도 4.9%나. 부채 증가 속도도 빠르고요. 가계 기업이 지금 현재 위기 수준이에요. 금융불안, 부동산 PF 대출 연체율 지금 최고 위험합니다. 주요 국가 부채, 이탈리아 243, 독일 185, 미국 252, 호주 220, 스페인 241, 영국 236, 일본은 좀 특이한 나라죠. 414, 캐나다 307. 자, OECD가 평균적으로 어찌됐거나 14% 하락했는데 우리나라는 상당히 높아요. 자, 대략 273%죠. 그러면 웬만한 나라보다 다 높고,
일본, 특이한 일본 빼고는 우리나라보다 총 부채가 낮다고 보시면 돼요. 자, 가계대출 계속 늘자. 은행도 이제 1금융권도 항목별로 한도를 줄이거나 대출 중단 나와 있잖아요. 신한은행, 우리은행, 자 대출은행 중단. 그 이전 사례도 지금 쭉쭉 제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항목별 완전 전격 대출 중단은 아니지만 이런 은행들은 이제 한시적 또는 품목별 이렇게 대출 중단이 지금 이어지고 있어요. 자, 이제 대출, 그럼 원금 강제 회수 이게 가능합니까? 라는 질문들이 가끔 있어요.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약정을 위반하면 무조건 대출 강제 회수 시켜버려요. 중복대출. 주담대를 받고 몰라가지고 주택 추가 매입 분양을 받았다. 그러면 그 깨알글씨로 써져 있는 약관에 위배될 확률이 커요. 1년에 2번 약정 위반하면 그냥 대출 상환 요구해버립니다. 근데 대출을 받으면 집을 헐값에 던져야 하는데 어려운 문제죠. 추가주택, 분양, 양쪽 대출, 약정 위반 이 사례가 제일 많아요. 집이 있는데 또 하나 집을 잡았거나 또는 분양을 받았거나 뭐 그렇다고 해서 다 약정 위반은 아니지만 처음에 약정했던 것과 달리 또 대출을 계속 일으키게 되면 문제가 생겨요. 담보가치가 하락, 제6조 담보의 제공, 대출 약정서 명시. 다 담보물이 가액이 현저하게 낮아질 경우, 채무자 보증인은 원상 회복, 담보의 보충, 즉 빚을 좀 갚거나 담보 보충, 빚을 좀 갚거나 아니면 원상 회복을 시켜놓지 않으면 그 약관에 의해서 강제 회수, 대출 원금에 대한 강제 회수가 점진적으로 일어날 수도 있어요. 흔치는 않아요. 상환 연체, 능력 부족 이런 경우는 그냥 누구 말 맞다나 얄짤없습니다. 이자 1개월, 주택담보 2개월 이거 지체하게 되면 그냥 분할 상환 원리금 2회, 주담대는 3회 지체하게 되면 그냥 상환 능력이 부족하거나 만약 연체를 했다 그냥 강제 회수해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은행 대출 중단, 한국은행 주담대 금지 초비상 지금 딱 이제 대출 더 이상 안 해주겠다고 막아줬죠. 스탑이라고 써 있는데 과연 왜 이런 일까지 벌어지는 것일까? 그만큼 상황이 안 좋다는 거겠죠. 대출 제한과 대출 중단이 전격 단행이 된다면 집값은 큰 폭으로 떨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금감원과 한국은행, 은행권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감사합니다.